네, 손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셔요? 네네네. 잘 지내시나요? 아, 예. 어제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그 민경욱 씨라고 전 예, 의원이죠? 예, 예, 선생님 그 방송한 것을 그 인용을 해가지고 예, 그 방송을 꽤 길게 했더라고요. 네. 이야기 들으셨어요? 아, 민경욱 씨가 무슨 발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2017년 대선 한 달 전에 어디 팟캐스트인가요? 거기 출연하신 적 있죠? 아, 뭐, 새날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네. 제가 새날에서 계속 고정 패널로 있었어서, 그때 네, 당시에 네네. 그 방송을 뒤늦게 소환해가지고 민경욱이가 네. 선관위 서버 제목이 선관위 이 서버 7년 전에 좌파에게 털렸다 뭐 이거예요. 아이고. 아, 제가 그럼 뭐, 반박문이라도 써서 올려야 될 거 같네요, 어디? 뭐, 그래야 방송, 되겠. 예,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방송에서 이제 우리 송 선생님은 이제 예전에 그 보안점검 회의 참석 신원 활동할 때 참석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거기 머무르면서 그 소스 코드를 봤다. 네, 그런 언급을 하셨고 그 네, 비번도 뭐 미르 K로 전국이 동일하더라. 네네. 그래서 그걸 좀 다양하게 해야 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랬다. 네네. 뭐 그런 언급들을 쭉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좌파에게 이미 털렸다 그게 하면서. 아, 네. 그, 뭐, 거기, 예. 그 비밀번호를 그대로 썼을 리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표지 분류기의 허점을 이미 간파를 그 소스 코드까지 받고 좌파 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거는 뭐, 예, 뭐, 저희가 계속 문제제기 했던 부분이니까요. 표지 분리기에 문제 있다는 것은 뭐 다 아는 이야기였나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예, 그때 뭐 기자회견 하시기로 했다가 왜 기자회견을 안 했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기자회견이요? 예. 제가요? 제가 기자회견 하기로 한 적은 없는데. 아니 그 방송에서 네. 기자회견을 그 소스 코드 보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기자회견을 안 했다라고 하면서 왜 기자회견을 안 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 기자회견을 왜 안 했냐고요? 예, 예. 제가 기자회견을 뭐, 열고 그럴 만큼 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때 선거 직전이어가지고 저희 막 준비하느라 정신도 없었고, 저희 시민의 눈에서 따로 이제 기자회견을 했었고요. 기자회견은 했었어요. 그 관련해서. 시민의 눈에서 정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선거 대비해서, 예. 네, 저희가 기자들한테 자료 보내고 뭐, 플랜카드 광화문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전자개표기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그런 기자회견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거는 할 수가 없었던 게, 저희가 뭐, 열대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때는 운영 인력이, 예. 그런 거 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고, 그거 제가 이제 방송했다고 선관위에서 이제 막 온갖 괴롭힘과 막 전화 오고 막 저 고소하겠다고 막 선관위에다, 시민은행에다가 공문 보내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 그 방송 네, 나가고, 예. 네네. 음, 뭐, 저를 뭐, 영구적으로 보안자문 회의 참석할 수 없도록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는 얘기까지 막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고 해가지고, 시민의원 안에서도 이제, 그거를 좀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지 그랬냐. 네. 예, 그거를 왜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렸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뭐, 저 혼자 기자회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그냥 넘어갔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르 시스템 지 거를 사용했을 때고, 그죠?
네네. 지금은 이제 한틀 거를 쓴단 말이에요. 네네. 그 기기도 바뀌었고. 네. 근데 미르 시스템즈 거가 2014년도에 도입이 되거든요. 네. 그 이전에 이제 18대 대선 때는 또 한틀 거였고, 이 미르가 네, 왔다 갔다 맞습니다. 했는데, 네. 이제 2014년 도입했을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미르 네. 많이 감열지 문제도 있었고, 뭐 굉장히 그 고장도 많이 났고, 네. 그다음에 저기 미분류표 오차율도 굉장히 높았고, 네네. 도입했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컴퓨터 뭐 프로그래머도 아니고 이게 개표 상황표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주로 제기했잖아요. 네, 네네. 소스 코드를 보신 거잖아요, 지금. 네네. 당시에, 네. 그러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허술하던가요? 아, 일단은 소스 코드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거를 이제, 역분석하기가 쉬운 프로그램이 있고, 네, 역분석하기가 어려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그게 역분석하기 되게 쉬운 언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아, 그냥, 투표지 분류기 안에 들어있는 그 exe 파일만 빼내면은, 이걸 바로 역분석해가지고, 예. 값을 조작한다든가 외부에서 뭐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열려 있는 점이 일단은 문제였고, 아,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를 이제 소스 코드 안에다가 암호를 저장하고 그냥 정해놓고서 그거를 전국의 모든 투표지 분류기 안에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암호거든요. 그거를 예, 예. 다 동일하게 만들어 놨던데, 그게 이제 충분히 안 그럴 수 있는데, 지역마다 음, 다르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했던 거가 또 문제였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비번이 뭐 미르 K 네, 동일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미르케이, 네, 네, 지적하셨고 네. 지적했으니까 자기네들 바꿨겠죠? 그때 당시에? 그때 뭐 바꿨을 거예요, 당연히. 그거를, 거기는 이제 시연하는 곳에서 소스 코드를 보여주는 곳이니까, 예, 거기에는 그렇게 해놨다가 충분히 바꿀 수 있거든요, 바로. 예, 예. 근데 지금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지금 내란 사태에 선관위가 털렸잖아요. 선관위가 침탈당했잖아요. 네, 중앙선관위 서버만 확보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극우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진 않고요. 거기 있는 거는 이제 전산 처리된 것만 있는 거고, 네, 그게 원본하고 맞는지는 또 모르는 얘기잖아요. 대조를 해봐야죠. 예. 네, 또 원본 다 창고에 들어있는 거 아니면 뭐 확인된 것도 있겠지만은, 그거랑 대조를 안 해보고서는 그걸 증거를 알기가 어려운데, 내 그거, 생각에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투표지 실물 투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선관위 각 구시군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스캔된 이미지 파일도 가지고 있고 개표록, 네, 투표록 이런 서류들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다만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에 있는 거는 구시군위원회에서 개표 결과 올려 보낸 보고용 PC로 올려 보내는 데이터가 있겠죠. 네, 그리고 통합 선거인 명부가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후보자 정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만 가지고 어떤 조작 여부를 확인하려면 내가 봤을 때는 이제 유일한 가능성 중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버린다 들어가서 저기 중앙선관위 통합 선거인 명부 자체에 뭐 그 명부 자체를 조작해 버리면 뭐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런 위험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해커가 위장해가지고 침투해놓고 봐라 이게 이렇게 그 해커들이 들락날락했다 이 흔적이다 이걸로 이게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오염시켜서 그렇게 일부러 오염시켜서 네. 발표를 해서 이게 조작됐다 이런 주장을 할 여지도 있겠죠. 예, 뭐, 아시다시피 그런 의문 제기하기는 쉽지만은, 그걸 의문 제기한 거를 판명하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한 거니까.
예. 그런 문제 제기를 하려고 했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 가지로 가능했겠죠. 더 쉽게. 다만 지금 그 송 선생님 지적하셨다시피 전자개표기 소스 코드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그 개표기 자체에 어떤 해커가 그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자개표기에 그 투표지 분류기에 다 노트북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예, 노트북이 들어가 있고 그게 무선으로 얼마든지 그거를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면, 네. 투표장 안에서든 뭐 어떤 식으로든 그걸 그 조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아, 예, 요소는 뭐, 네. 그런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죠, 그때. 그래서, 예, 그, 예전에 네. 저도 이제 꾸준히 그거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게 18대 대선 당시에 네. 제거 기사를 뭐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예. 18대 대선 당시에는 2009년 그 한틀 480 몇 대 그 개표기를 썼거든요. 네네. 근데 그 제작 제한 입찰 요구서를 보면 네. 그게 저기 중앙선관위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달라고 있어요. 그게 아, 법률이. 예. 그러니까 이 선관위에서는 계속 뭐 그 다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뭐 차단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거기 문서로 확인이 돼 버리거든요. 네네. 그런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랜카드 무선 랜카드 차단 시점이 2000 얼마 안 됐어요. 네. 2017년인가? 그때서야 차단이 됩니다. 예, 맞아요. 예. 저희가 할 때 그때 문제 제기가 네, 돼가지고. 문제 제기 돼가지고 그때 차단한 거죠. 네네. 바이오스에서만 그냥 차단하는 걸로. 하드웨어 제거는 안 하고. 그렇게 예, 했었죠.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는 계속 뚫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뭐, 네, 아, 여기네. 사용했던, 뭐, 선관위 투표지 분류기의 무선 네트워크 차단 시점. 제가 이 기사를 썼거든요. 예. 그래서 2014년 육사지방선거를 앞두고 처음으로 차단합니다. 그때서야. 예.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해킹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죠. 예, 뭐,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사실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그 보안자문 회의 참석해서 소스코드 보면서 제가 이제 문제 제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 칩이 있더라도 이게 살아 있더라도 이게 그 실제로 조작을 하는데 그게 사용되느냐 아니면 보고를 하는데 사용되느냐 그건 큰 차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조작을 하는데 사용된다면은 그 적어도 안에 이제 컴퓨터 안에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야 돼요. 네, 공격자가 어떤 프로그램을 심어서 걔가 돌아가고 있어야지 걔가 조작까지 가능한데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다른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그 동작을 하는지 그 로그를 제가 작성하는 기능을 추가해달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기사 나왔던 것 중에 거기에서 이제 밝혀진 게 국정원에서 프로그램 2개인가를 심어놨었다고 이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그래서 저, 15개인가 민주당 쪽에서 찾아내가지고 지우고 그랬다는 네.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그거가 사실 제가 아이디어를 준 거였거든요. 그 개발하는 업체한테. 예. 이거를 로그를 다른 프로그램에 뭐가 들어가는지 로그 작성해달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거는 쉽다고 바로 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아, 그때 보안 점검 할 때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군요. 네네. 그래서 바로 저는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마 다음 선거 때는 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 선거 총선 때 이제 나온 것 같은데 그 음, 하여튼 뭐 그런 저는 이제 최대한 그 해킹을 방어하는 방향에서 예. 얘기를 해줬지 뭐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그러기에는 제가 보안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개발자. 뭐 그 방송 나가고 나서 뭐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아, 민주당이에요? 예. 어,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이제 그
선거 하시는 분이랑 연락 몇 번 하긴 했었는데, 네. 뭐, 이제 저희 참관인들 이제 모집하는 거랑 참관인들한테 매뉴얼, 저희가 만든 매뉴얼 이제 민주당 참관인들한테 보여주는 것 정도 이제 협의한 거 말고는 뭐, 그 외로는 딱히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 관련해서 이게 뭐 취약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네요. 네, 뭐 그런 얘기까지는 그렇게 깊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던데, 예. 그게 안에 그렇게 그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예. 뭐 깊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저는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자한당 쪽에서는 네. 그때 이준석이 보안자문회의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근데 예. 그래도 이준석이 그 컴퓨터 전공이잖아요, 어쨌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아무래도 그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는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그날 그러니까 이준석도 봤네요. 이준석도 이제 그런 보안 허점이 뭐가 있는지 다 봤죠, 그날. 아, 근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문제 제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가긴 했는데. 먼저 가서 그랬지. 네. 예, 보긴 했네요. 네, 보긴 했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참석 못하는 이제 폐쇄 회의도 이준석은 그때 참석하는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참석했으니까. 예. 네, 저는 그런 부분이 더 걱정스럽지. 그때는 이준석이 국회의원 아니었죠.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당에서 뭘 맡고 있었는지 예, 국회의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당 최고위원인가 했을 거예요. 네, 근데 보안자문위원이었어요. 네. 그랬군요. 예. 그때 국회의원은 누가 왔어요? 그때 그 민주당 쪽에서 여자분 국회의원 한 분이 오셨었고, 누군지를 어, 모르시고요. 예,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어디 자료 찾아보면 있긴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가버렸고 마지막까지 혼자서 남으셨다면서요. 네네네. 제가, 네, 그 소스코드까지 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무도.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하도 이제 부정선거 의혹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시민 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시민의 눈에서 이렇게 한번 들어간 거죠. 아, 저희가 유일하진 않았고, 세 군데 정도? 다른 곳도 네. 있었어요. 아, 시민단체가.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2012년 18대 대선 앞두고 국정원에서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RCS 이 해킹 네.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2015년도에 되어서야 문제가 됐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무선 네트워크가 차단이 안 됐고 그랬다면 얼마든지 그걸로 조작이 가능하지 않나요? RCS는 근데 네트워크에 굉장히 종속적인 프로그램이라서요. 네, 이게 네트워크에 자주 연결돼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쓰잖아요. 네, 근데 그 RCS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독형 서비스로 이걸 몇 명을 감시할지에 따라서 돈이 나가는 게 곱하기로 나가기 때문에 네. 자주 사용하는 기기를 인터넷에 자주 연결돼 있는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이제 아, 관청하는데 맞지 그거를 막 아무데나 다 쓰기에는 비용이 워낙 크게 드는 데다가 예. 통신이 안 되는 상태면은 얘가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애라서. 그래서 개표장에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를 그걸로 컨트롤하기는 힘들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땐. 아,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투표지 분류기가 온라인 상태로 되는 때를 정확하게 또 알아가지고 그때 접속해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거나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공격자 입장이었다면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지금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네. 선관위에서 제어용 PC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임차를 했었더라고요. 아, 임차하는 거요? 예, 그러니까 네. 임차해서 각 지역 선관위마다 뭐 임차해서 썼고 네. 그걸 내가 자료로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네. 이거는 그러면 임차해서 쓰면 이게
그 안전성 여부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관리를 어떤 정도로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투표지 분류기가 한 투표장에도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네. 아마 그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모으는 거를 그 이제 USB 같은 걸로 했겠죠. 저희가 와이파이를 다 차단했으니까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이거를 USB로 빼가지고 이제 어디 컴퓨터 하나로 모아야 되니까 그런 데 썼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만 하더라도 데스크톱이 이제 기본형이었고요. 네, 제어형 PC에서. 네, 그런데 일부는 이제 노트북 형태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제어형 PC를 임차해서 쓴 데가 많았고,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중앙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내려보내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투표지 분류기 자체야 이제 그때는 이제 분리가 돼 있었잖아요. 분류기하고 제어용 PC하고 분리가 돼 있는 상태였고 네, 그것을 분류기는 이제 내려보내줬지만 제어용 네. PC는 심지어 뭐 자기 구시군위원회에서 쓰던 선관위 자체 사무실에서 쓰던 걸 갖다가 쓰기도 하고 음, 그런 식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제 이야기는 이제 컴퓨터 전문가시니까 이게 컴퓨터라고 하는 것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심어놔 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위험성이. 네. 그럴 경우에는 금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뭐 어떤 보안 전문가랄지 이런 사람들이 검증을 해서 내려보내준 게 아니라는 거죠, 제 이야기는. 네. 그런 점이 그런, 있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했으면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미리 뭔가 깔려있는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노트북을 썼으면은 예.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로그 기록 기능을 넣으라고 그랬던 건데, 네, 네. 그런 게 깔려 있었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이 최소한 돌아가고 있었는지는 알고 있으면 이게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니까 쓰고 나서 또 다 폐기해요. 그 심지어는 막 그 중고 이런 데다가 아예 그냥 지우고 선거 때 쓴 거라고 이렇게 판매를 한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쓰고 나서 폐기를 하는데 그냥 네, 그걸 지운다 그래서 흔적은 남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라는 것은 이 복원이 네네. 가능하잖아요, 포렌식으로. 네, 가능하긴 하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위험한 짓을 한다, 선관위가. 그때 당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뭐 자료를 이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이제 복구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료를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xe 파일을 그 투표지 분류기를 관리하는 그 exe 파일 실행 파일을 이제 복구해가지고 걔를 뭐 역분석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네. 그 다음 선거 때 그런 걸 사용할 수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승우 선생님 같이 어떤 전문가라면 충분히 그걸 시도할 수 있지 않나요?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그 exe 파일을 다음 선거에 똑같이 사용한다는 보장이 거의 없는 데다가 예. 그 그런 그걸 자료만 복구해가지고는 이걸 뭐 효용이 없잖아요. 이게 분석만 가능하지. 이걸 내가 자료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대략 실제 자료는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어떤 식으로 굴러간다라는 것은 그걸로 충분히 알 수는 있잖아요. 뭐 추세적인 부분만 알 수 있는 거고 그걸로 이제 분석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또 뭔가 해킹 툴을 만들어서 그걸 시도를 해보고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그 시도라는 게 선거가 뭐 매년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 몇 년 기다려가지고 또 시도하고 하려면은 뭐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죠. 더 플랜 영화 아, 영화 내용을 보면 투표지 분류기하고 거의 유사한 기기를 갖다가 시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개표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개표 결과가 이상하게 나온
그런 것들을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프로그램은 누가 만든 건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이제 그 한툴 그 이전 지금 하고 있는 업체 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폐기됐던 거를 이제 뒤져가지고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둘 다.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나온 거고. 지금 업체는 한틀이에요, 제가 알기로. 네. 그거기는 할 거예요. 네. 아, 근데 그 한툴 예. 거는 예. 근데 역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서 그거 역분석 하셨던 분이 되게 실력이 엄청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나라 거의 뭐 톱10 안에는 들어가신 분이 그 분석한 거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계 언어를 역분석한다는 게 인간이 하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근데 한툴 거는 그런 기계 언어로 돼 있는 거고. 아, 그 좀 많이 달랐는가 보네요, 미국 거하고. 많이 달라요. 네. 미르 거는 그냥 이제 답넷이라서 그냥 역분석하면 소스 코드 원본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거는 송스님이 안 했네요. 네, 그거는 뭐, 다른 분한테 네, 맡겼네요. 네, 네. 저는 그쪽은 저는 잘 모르고, 저는 이제 그, 아는 분이 그거랑 관련이 있긴 한데, 네. 건너서만 들었고, 그, 이제, 그 영화에 직접 나오셨잖아요. 저는 이제 거기 나온 거는 다들 오해하시던데, 저는 뭐, 해커나 그런 걸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네. 참관 역할로 나온 거거든요. 시민운 참관인으로. 네네. 이게 아, 조작돼서 돌아가는 거를 앞에서 참관인이 보고 있을 때, 네.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참관인이 바로 알 수 있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참관인을 시민의 눈에서 와서 한 거예요. 아, 근데 저희가 이걸 계속 보고 있어도 이게 그 조작된 표가 막 한 100장당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 앞에서 사람이 뻔히 보고 있어도 이걸 알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2012년 18대 대선 이후부터 쭉 이 문제 관심 갖고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 컴퓨터공학과 이경목 교수라는 분이 그런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연해 보였어요. 본인이 직접 그 선관위 시연회에 가가지고 컴퓨터 가져다가 보여주면서 막 하니까 난리가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직원을 갖다가 뭐 그때 당시에 땅바닥에다 막 그 저기 교수 이경목 교수를 패대기 치는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영상도. 그 막 네. 보여준다 그러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네. 못 보여주게 하려고. 예, 저도 뭐 그날 그랬어요. 보안자문 회의 가서, 제가 해킹하는 거 보여드려야 믿겠냐고, 막 그러니까, 하지 마시라고. 매번, 거의 뭐, 시민단체 프로그램 좀 아는 사람이 가서 보면은 대부분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 당하고 나서 이경목 교수가 연락이 끊겼거든요. 네. 너무 두려웠는지 아예 잠수 타버렸어요. 그리고 교수직이 또 이제 쫓겨날까봐 그랬는지 굉장히 조심하셔 버리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은 자세히는 못 드리지만, 이제 뭐, 그때 많이 괴롭힘 당했어요. 아, 이제 제가 뭐 만들던 앱도 그냥 막 신고해가지고 내려가게 만들고, 밧줄 그러니까 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지금 또 민경욱이 이래가지고 당분간 굉장히 좀 그럴 것 같은데 뭔가 입장문을 밝혀야 이건 이렇다. 네. 좀 밝혀야 바로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제가 입장 발표를 하고, 뭐, 아는 기자분들한테도 보내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예, 예, 아니, 그분들이 지금 민경욱 방송 보는, 민경욱 구독자가 뭐 14만 되더라고요. 네. 제 패칭 가운데서 그거를 퍼날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네. 일파만파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뒤늦게. 그래서 네. 심지어 민경욱은 뭐라 그러냐면, 승우 선생님 뭐 지금 여전히 살아있냐, 어쩌냐, 그러고 있습니다. 유명 인사가 밤새 자고 일어났더니 뭐 그런다더니 딱 그런 짝이에요 지금. 지금 수면 아래 깔아앉아 있다가 이제 와서 2017년도에 한 방송을 갔다가 예.
뭐 제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의견을 제출을 하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그러면 아, 예. 컴퓨터 관련 일을 계속 하시는 거죠? 예, 뭐 저도 네 개인 사업도 하고 프로그램 개발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려주셔서. 예.